한동훈 위원장이 강남 좌파냐, 그리고 성재준이가 강남 좌파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병민 전 최고가 광진갑에 또 후보로도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탈락을 했죠. 그런데 김병민 후보도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썩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관계가 후보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어땠다라는 겁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드는 고민은 2월 달 정도가 민주당 내부의 내적 갈등이 정말 심했다. 실제로 그랬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명 행사다 뭐다 해가지고 진짜 막 민주당이 막 난리가 났었고 골로 가고 있던 중이었고,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너무 세련되고 너무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억까하지 않았습니까? 잡음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공천이라고 이렇게 억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억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같은 경우도 내부 조사를 해봤을 때 3월 초까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가 몇 석이었냐? 무려 135석에서 140석 사이였습니다. 내부 자체 조사에서도 135석에서 140석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3월 초가 되면서 갑자기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거를 110석까지 떨어뜨렸다가 4월 초까지 되게 되면 무려 85석까지 예상 의석수가 급락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거를 조정했던 계기가 뭐였냐?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건이었습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 딴 나라에 살고 계시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강남 좌파다, 성재준이가 강남 좌파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왜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나서가지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종섭 대사 같은 거 바로 귀국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파적인 생각을 안 갖추고 있는 사람에서 강남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그 디올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렇게 언급했다. 왜 김경률은 물론 제가 잘못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왜 김건희 여사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라는 것 때문에 강남 좌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요, 우리는 다 안다니까요. 우리는 다 안다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가 최정희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목사 같지도 않은 인간이 그렇게 뭔가 술수를 부리고 조작을 하고 이 작전을 짜가지고 MBC랑 결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했다. 우리는 다 안다니까요. 황산모 수석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논란이 있었고 오해의 여지가 다분하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이종섭 대사 또한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호주 대사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안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디올백을 뭔가 건네받는 듯한 그 장면, 그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황상무 수석이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MBC를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했다, 언론 탄압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뭐 어떻고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니,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해외 출국을 한 거지? 이거 도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맞죠?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선은 2달, 3달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총선이 2달, 3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는데 골짜기에 그냥 갇혀있는 부대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골짜기에 갇혀있는 부대에서 야, 쟤네들은 언덕 위에 있네, 우리는 골짜기 아래에 있네, 그러면 이제 좀 삽을 들고 가가지고 이 언덕을 파헤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싸움을 하자, 이래가지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쟤네들은 지금 뭐 화살 벌써 깎고 있고 총기 봐 이렇게 다듬고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쟁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이기고 봐야 된다니까요.
이기고 봐야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평평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억울한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종석 대해서 억울한 거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거를 인정을 못 하십니까?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 표랑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2030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표가 똑같은 한 표라니까요. 이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진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충언을 했던 거, 그 충언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황상무 수석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사퇴를 시켜버리고, 아니 황상무 아니면 안 됩니까? 시민속도 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게 황상무 수석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퇴를 못 시킵니까? 뭐가 아쉽다고? 이조석 대사건도와 마찬가지인 거죠. 왜 그런 빌미를 주냐고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적재적소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대통령실이 받아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했다면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왜? 민주당은 알아서 자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준혁이가 됐거나 양문석이가 됐거나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더 그러면 우리가 파상공세를 필 수가 있었겠죠. 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도태우 후보에 대해 가지고 장해찬 후보에 대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컷오프를 시킬 수가 있냐. 이러니까 한동훈은 강남 좌파다. 이러니까 진보 좌파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전략이 훌륭하고 자기들의 전략이 기가 막혀 가지고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그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한 석이라도 나왔습니까? 제가 어떤 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나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야 나는 있잖아, 나는 막 보수 우파야, 막 박수 쳐드릴게요. 보수 우파니까. 야 나는 막 보수 우파다 막 이래가지고 나는 찐보수야 막 이래가지고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져. 그런 전략을 구사했었을 때 그래갖고 한 석이라도 가져갔습니까? 현실이 안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도태우에 대해 가지고 장해찬 후보에 대해 가지고 읍참마속하지 않았더라면, 이 글자가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읍참마속. 읍참마속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김준혁에 대해 가지고 양문석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김준혁과 양문석 이슈조차도 안 터졌을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에 대한 이슈를 다 갖춰가지고. 정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아까 또 저기 뭐라고 합니까? 저기 어떤 분이 사랑님 잘난 척하면서 성재준도 잘난 척하면서 민주당 가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은 사랑스러우시는데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십니까? 저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저를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살아가지고 극우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좌파라고 하는 얘기는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면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 진짜로 보수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좌파입니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안 한 적이 있나요? 오늘도 똑같이 제가 지금 종편 패널 나가가지고 오늘도 제가 남국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비판하다 왔는데 제가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슈퍼챗이나 땡기겠다고 저딴 소리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 같은 분 때문에. 뭐가 사랑스럽냐고요 도대체 이게. 정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좌파가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사람인 것이고요. 그거는 저 또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제가 뭐 민주당 지지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흔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진실의 눈에 아니지. 진실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